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자사 주식 644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자회사 한진중공업의 보통주 3,285만 8,263주를 채권자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 자구계획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설정 금액은 1,361억 원 상당입니다. 최대 주주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출자 금액은 367억 4,200만 원이며 보통주 504만 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코데즈 컴바인에 대해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전망을 내놨습니다. 5월 말 이후 지수가 반등했는데 외국인들은 왜 샀을까에 대해서는 지수 변경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학습 효과에 따른 카운터 매수와 삼성전자 실적 기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글로벌 교역이 정체되고 미국의 자국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6월보다는 7월에 무게감이 실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월은 물론 9월에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연준의 성향과 또 대선 이벤트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6월 넷째 주부터 지수 반등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하고 그 이전까지 증시는 중국 A주의 MSCI 편입 결정, 미국 FOMC 등 기간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증시의 자금 이탈로 인해서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 연기금을 중심으로 코스피 1900포인트 초반 이하에서는 강한 순매수 기조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충격 이후 지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같이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내놨습니다. 애플 부품 업체들 실적 반등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폰 7향 부품 출하는 7월부터 본격화될 것인데요. LG 이노텍 듀얼 카메라 수혜에 주목하라는 의견입니다. 전기차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볼트 EV 출시가 예정을 앞두고 또 삼성 SDI, LG전자, LG 이노텍 등을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속에서도 OLED, 3D 낸드, 듀얼 카메라, 전장 부품 등이 지속 가능한 트렌드에 주목하라는 의견인데요. 그 밖에 또 체질 개선을 이룬 하이브리드 업종 종목에 주목하자 투자 대안으로서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망 종목으로는 탑픽으로 LG 이노텍을 꼽았고요. 차선호주로는 LG전자, 삼성 SDI, LS를 제시했습니다.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2,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주목해보자. 또 유가가 강세인데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하셨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장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조정은 즐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은 항상 들어오고
그 조정 끝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장은 조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역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거래소가 많이 올라와서 코스닥은 지지부지했습니다. 그렇듯이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이 안 움직이고 코스닥이 가면 거래소가 안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공평합니다.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시소게임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그렇듯이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8300번, 830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8300번, 다우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 얘기했던 18,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올라가죠? 자, 기술적으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있는데,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더 맞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항상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가격의 프라이스의 위치, 포지션 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는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18,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놓으면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올해 시장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헬스케어 종목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약간 마이너스 0.14포인트 약보합에서 끝났다. 하지만 에너지가 더 강하다. 윗방향으로 5,000포인트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지수 한번 볼게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단단하게 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추세가 살아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추세는 윗방향으로 열려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식에서 중요한 건 추세라 했죠.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상승 추세, 글로벌 증시 어느 나라든 상승 추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얘기했듯이 1160원까지 떨어졌네요.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디까지 이제 1140원까지 열어두면 됩니다. 자, 지지라인은 1150원 정도 요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자, 중국 항상 얘기했듯이 저점을 정확히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가입존이라고 얘기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국 펀드에 실패한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릿대는 중국 시장 펀드 쪽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릿대인 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했듯이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금리 인상, 이제 내성장에서 안 움직입니다. 주가의 모멘텀, 유가의 모멘텀을 봐야 돼요. 자, 09년, 010년, 011년 차화정이 급등을 할 때 유가의 힘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모양으로 스탠스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WIT 유가를 시장이 끌어올리는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중요한 자릿대가 왔습니다. 2020포인트 이쪽이 1차 매물대입니다. 1차 매물대, 그 다음에 2050포인트. 자, 2050포인트가 3,000장입니다. 3,000장. 자, 2020포인트는 매물대가 깊지가 않아요. 2050포인트까지 지금 구간은 뭐냐면 거래소는 주도주를 잘 찾아야 돼요. 자, 20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체크포인트,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거냐, 주도주가 발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무게를 둬야 됩니다. 지금은 주도주 찾기에 현안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50포인트, 200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 사이에는 어느 업종들이 치고 나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를 넘어가면 그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나오면 더 큰 시세를 낼 거고,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와 있죠. 자, 박스권 상단. 자,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704포인트, 705포인트로 뛰어넘어서 다시 750포인트까지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제약바이오가 끌어올렸죠. 화장품 중국 관련주 상반기 증권주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번에 어떤 주도주가 나올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다. 투자자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올라가는 거랑 종목이랑 상관없습니다.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도 나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중요한 자리대는 뭐냐, 주도주를 찾는 겁니다. 주도 업종, 주도주를 찾아가지고 선발적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050포인트, 2020포인트 넘어가면 가는 종목만 갑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래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가는 종목을 찾자, 이 주제를 잡게 했습니다. 자, 포인트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판스토리 어제 장중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장중에 6포인트까지,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이지바이오도 추천드렸죠. 자, 어제 양봉이 들어왔네요. 자, 판스토리 유가, 고기, 한우값 급등, 그 다음에 옥수수값 폭등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투자의 유효함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추천드릴 종목은, 거래소는 현대제철을 한번, 관심있게 보자. 현대제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성창 기업 지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두 종목 가지고 오늘, 시장에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분은 매수를 해서 한번 수익을 내는 그런 추천 종목 두 종목이었습니다. 거래소는 현대제철, 코스닥은 성찬 기업지주 이렇게 두 종목을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샘플러스를 들어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시장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2010선까지 올라가면서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 나타납니다. 소외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가는 종목을 잘 따라간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황소개구리 점퍼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는 동시효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금이 8시 49분이네요. 한 10분 정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동시효과 특징주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바이오 스마트인데요. 이게 어제 공시가 나왔죠. 바이오 스마트가 이제 오스틴 제약의 주식을 약 100억 원 규모, 지분율로는 약 63% 정도 되고요. 2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어제 장 끝나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반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서 M&A 쪽에 이 귀재로 좀 통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바이오 스마트의 박혜린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정관리 갓 졸업한 제약회사인 오스틴 제약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전체에 바이오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수했던 회사들이 이제 화장품하고 바이오 진단 키트 쪽의 사업 부문을 좀 영위하는 회사들이 인수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 기본적인 어떤 바이오 쪽도 신규로 좀 추가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오스틴 제약 같은 경우에는 1959년도에 설립된 제약사인 자모 본푸라는 회사가 이제 오스틴 제약의 전신이고요. 결국 이제 이 오스틴 제약을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스마트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특히나 구성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이 오스틴 제약이 50년 이상 역사가 좀 됐고, 그리고 취급하는 제품이 3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기대감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시간외로 52만여 주, 52만 7천여 주 정도 되는데 예상 체결가가 약 24.7%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화인베스텔인데, 화인베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좀 달았죠. 최근 보면은 화인베스텔이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어제 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도 좀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도 시간 외로 한 40여만여 주 되고 예상 체결가 4.4%, 예상 체결 가격은 3,280원, 9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단 저항 뚫어냈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단기 주봉선들이, 단기 주봉선들이 슬슬 이 장기, 중기 이를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금호타이어인데, 모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사실은 지금 보면 고무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아서 타이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호타이어가 왜 이렇게 오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한국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에도,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유독 이제 금호 타이어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일단 금호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대주단 구성이 이제 제일 큰 대주가 이제 산업은행이고요. 그다음에 2대 주주가 이제 메인은행들, 특히나 우리은행이 채권단 중에서 가장 이 채권 규모가 큰데,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기존에 오너였던 이 아시아나그룹, 금호그룹, 이 박삼구 회장이 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풋백 옵션, 그러니까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제3자 지정에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이 지정하는 제3자가 뭐 유동성 있는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산업은행은 막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아마 좀 매각과 관련된 이슈나 노이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중요한 건 이틀 동안 금호타이어만 유독 급등이 나온 이유, 그게 좀 궁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틀 동안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렸거든요. 일단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뭐 많이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화학주 전반적으로 좀 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시효과 특징주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일본의 1분기 GDP 수정치가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해봐야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나오셨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한 6분 정도 장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전에, 개장 전에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포인트부터 좀 짚고 싶은데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뭐 어제장 뭐 기분 좋게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특히나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 금리 인상 안 한다. 또 조금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금리 인상한다. 상당히 뭐 시장이 임하기에 뭐 짜증날 정도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뭐 이제 제조업 지표 그동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론이 대두가 됐었지만 어김없이 이제 뭐 인력 쪽이라든지 노동 쪽 여기에 관련된 지표도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시 6월 달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등락 상당히 좀 많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고, 그동안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쪽에 쏠려 있었던 외국인들의 그런 유동자금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국내에 쏠릴 가능성이 앞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도 앞으로 뭐 기조적인 부분에서 큰 등락 없이 뭐 꾸준하게 외국인들 뭐 강한 뭐 순매수 또한 뭐 강한 순매도라기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글로벌 정세가 오픈이 다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뭐 최근 들어서 기조적인 부분보다도 섹터별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ADR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순매도가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박인 세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상당히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박스권에서는 이제 어느덧 또 상단 쪽으로 가 있었지만 항상 이 박스권에서의 하단 부분에서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 부분은 1950선에서 30선 사이에서의 그런 강력한 지지선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또 한번 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단오절 연휴인데요. 그때 성강통이 아마 오픈이 될 가능성, 오픈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같은 경우는 또한 국내에서 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반짝 어떤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섹터별 수급이 들어오는 걸 주목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섹터를 좀 유망으로 보세요? 네, 우선 아무래도 그 3D 낸드 쪽하고 자동차 전자장비 쪽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뭐 시각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D 낸드 쪽은 지금 한 적어도 한 2, 3년간은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그 장치 산업입니다.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장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 내에서 호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장비주들까지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전장 장비 쪽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지만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영철 팀장님 오늘장 어떤 점들 포인트로 보시는지. 일단 뭐 삼성전자 흐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 자체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6조 7천억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7조 나오고 있고 뭐 7조 후반대에 부르는 이렇게 뭐 컨센서스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로 삼성전자를 과연 얼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정말로 뭐 증권사에서 항상 목표가를 높게 잡아놓는데 그 부분들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2000선 돌파해서 안착을 했고 앞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미국 시장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 된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섹터는 뭐 어제장에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IT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 다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유동성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그런 섹터나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업종들 움직이면서 같이 그간 좀 눌려 있었던 조선이나 아니면은 철강 포스코 중심으로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지수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지수 낮은 레벨에서 들어와서 위쪽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제는 환율 효과도 좀 크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늘장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지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 출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삼성전자 오늘 1%대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주도주 단연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금 보면 한전 그동안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 전기를 만드는 데 따른 원재료라는 부분에서 좀 마진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 또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좀 보합권인데요. 그래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환율이 굉장히 약세했는데 환율의 수혜주죠. 근데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 환율이 강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기존에 있었던 그런 환율 약세에 대한 수혜주라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MS라든지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은 그동안 부정적인 이슈 이후에는 저점 매수 구간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거의 다시 신고권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그리고 각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 섹터 그동안에 좀 우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제조업 섹터를 좀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현대차 같은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 좀 뭐 빠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강한 모습.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마이너스 1.5%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강보합 출발이 됐죠?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이제 뭐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혼조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한 0.4% 강보합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뭐 카카오나 CJ ENM, 메이톡스 이런 종목들은 뭐 약보합, 약세 출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 0.6%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컴투스 정도만 한 1%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컴투스 하나 정도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이나 움직임들 본다라고 하면은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관련된 테마 이슈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들 제약이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특히 뭐 보성파워텍은 최근에 이제 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도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이제 뭐 신고가 부분까지 코멘트를 이제 뭐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니몰이랑 그다음에 뭐 제닉 이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원료 공급하는 ACT나 아니면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들, 창해에탄올 이런 종목들 뭐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쪽 그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혼조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요. 강한 종목들은 일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쪽에는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많이 뭐 포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작은 음식료 업종들 아무래도 앞서 이제 뭐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IT 관련된 부분들 이쪽으로 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음식료 쪽 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은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는 뭐 IT 부품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RF텍, 크로바이텍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LED 쪽 서울반도체가 오늘 뭐 한 3%대 강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질 것이다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 뭐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빠졌었던 데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8% 오른 16,722.49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일본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5%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장 대장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윤성 부장님, 현재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어떤지 업종별 흐름도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의 상승 출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15억 원, 기관들 같은 경우가 262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과 외국인들 모처럼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 거의 2,600억, 기관들 같은 경우 1,400억 정도의 순매수에 좀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샀던 그 섹터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의 좀 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외국인들과 기관들 모두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부분, 글로벌적인 시각,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작은 나라의 기업들을 고를 때는 이 나라만 특색이 있거나 호텔에서 담을 만한 종목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라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의 어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좀 밀렸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3D 낸드 쪽 같은 경우가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저장 용량이 우선 커지고 그러다 보면 IT 기기는 무조건 작거나 얇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은 경쟁력이죠. 지금은 이제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작으면서 저장용량이 큰 3D 낸드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OLED 플렉서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탑재되면서 좀 얇은 기판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반도체라든지 OLED 플렉서블 여기에 대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사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만 독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조금 밀리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키 맞추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가 141만 9천 원, 52주 신고가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3D 낸드라든지 OLED 쪽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경쟁사가 추월하기는 조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선은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갤럭시 S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상승 동력 한 60만 원,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힘에 붙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가치주에서 다시 성장주 이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논란 상당히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봤었을 때는 갤럭시 S 시리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로서 봤었기 때문에 이제 또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주로서 볼만한 그런 성장 동력을 좀 갖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과연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2개월 PER 지금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한 10.6배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우선은 한 PE 한 13배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2차 반도체 업종의 치킨 게임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뭐 국가적인 정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치 산업이라고 했죠. 돈을 쏟아부을 준비가 중국 정부는 돼 있고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고객사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여기에 대한 치킨 게임에 대해서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시가적인 시차가 아직 좀 남아있죠. 숨고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돈을 긁어모을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오늘 장에서 2.36% 오르면서 24,000원 선이 이제 회복이 될 것도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세도 좋은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실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하나 같은 경우 그룹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특히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이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하나 그룹사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그룹사 전체가 예전에 있으면 뭐 이제 국방 쪽이라든지 뭐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한 가지에 응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교토 의정서 이후 파리 협약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 거기에 따라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쪽에서 모두 다 봤었을 때는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던 부분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재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바닥권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S 물류 사업 부분 분할한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었는데요. 부정적인 이벤트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이번 M&A는 두 가지가 있죠. 조금 대주주를 위한 또 M&A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적으로 뭐 필수 불가결하게 어떤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M&A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물류 사업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하고자 하는 그런 M&A에 대한 뭐 시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에서의 측면 아까도 전자적인 측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보니까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 구성의 최상단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무게 쏠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변화를 주는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S는 오늘 장 반등이 나오고요. 반면에 최근에 급한 오른 모습을 보였던 삼성물산은 1%, 2%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상황이 어떤지요? 예.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약세 움직임들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 하락 전환이 됐네요. 예, 일단은 뭐 수급 주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6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억 정도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생각 외로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물론 이제 뭐 만기 관련된 이슈도 좀 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코스닥까지 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700선에 확실히 안착을 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는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길게 흐름 뭐 기술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그 자리가 705선, 706, 뭐 710선을 강하게 좀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사실 강하게 좀 넘겨줘야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정말로 레벨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이 부분들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하단 680선이랑 700선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도 뭐 예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사실 필요한 게 확실히 코스닥 시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섹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총, 작년 재작년 코스닥 시총 위쪽에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상위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이제 그 새로운 그 섹터나 아니면은 주도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쏠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계속 뭐 바이오 제약 아니면은 전기차 이쪽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확실히 뭐 바로 가시적으로 뭐 성과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들이 내 종목이 다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아까만 해도 그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뭐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한 500개, 상승 종목이 한 400개 초반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화장품 관련된 섹터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뭐 의류 관련된 종목 일부 이 정도로의 밖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뭐 섹터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일단은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는 듯도 한 오전장 모습인데요. 이같이 오늘같이 조금 눌렸을 때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 사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바라볼 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뭐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장에 많이 올랐고 오늘장에 하루 조정받고 내일장부터 다시 한번 뭐 강하게 시장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이슈를 좀 뭐 넘기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한 여전히 그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OLED 섹터의 장비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간간히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이슈가 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 중국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 같이 맞물렸을 때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성장성을 줄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 전기차 그리고 뭐 OLED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조정 시에 관심 그쪽 뭐 종목들을 좀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섹터 위주로에 대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량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생산 실적이었고요. 중화권 수출이 대폭 늘면서 무역 흑자 역시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거든요. 화장품 관련된 흐름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가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이 이슈가 있었던 거에 반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프리미엄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리미엄에 합당한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프리미엄을 받았다가 뭐 주가는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이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도 더 커질 것이 많다라는 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섹터이자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한 단계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이 레벨업 되려면은 앞서 이제 뭐 IT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결국엔 투자 지표를 삼성전자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볼 때 투자 지표를 화장품이랑 셀트리온 뭐 잡는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줘야 다른 뭐 밑에 있는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한 45만 원대에서 밑쪽으로 한 37만 원대 박스권 움직임이 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실적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45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관련된 업종 섹터는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뭐 요인은 사실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으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해줘야 여기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섹터나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45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해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 역시 조정 시에 뭐 박스권 하단이나 아니면은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길게 나타났을 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NH선물 박성우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락 이후 오늘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5원 80전 하락한 1156원 90전에 개장하였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 약화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고용지표 충격 여파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환율 역시 전일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화 종가 대비 4원 85전 하락한 1158원 75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기댄 달러화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지속되면서 달러원 역시 추가 하락 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섰고 주요국 증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달러화의 하락 압력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저점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 물량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에 따라서 1150원대 초반으로의 가파른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채권시장에서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달러화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일 장중에는 중국의 5월 수출입과 무역수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표 결과에 따른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54원에서 1160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톡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2호 바이오 업종에 투자할 때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이슈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동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주가 전망과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투자가 몰리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지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고요. 네. 잘 건드렸을 때는 이거 복권 못지않은 그런 대박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더욱더 열광을 안 할 수가 없는 업종이 제약 업종이죠. 개인들이 음식료 업종에
그 열광하겠습니까? 철강 업종에 열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개인들의 구미에 딱 맞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고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가장 이해하기 힘든 업종이고 저조차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더욱더 잘 봐야 될 이유는 바로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김없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R&D 비용, 이제 그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하나 갖고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미약품 이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해졌죠. 한미약품이 거의 1년 동안은 3배 이상이 올랐고 7조 원 규모의 이제 수출권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면서 가장 유행어가 제2의 한미약품 이라는 타이틀 갖고 했지만 지금 제대로 된 제2의 한미약품이 나오지 않았죠. 이 부분이 거의 1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제2의 한미약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한미약품을 찾기보다도 어떤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좀 성장을 동력이 있고 거기다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PER로 좀 따지고 있는데 거의 30배에서 40배대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배, 코스닥 같은 경우 17배인데 이거에 한 3-4배 정도의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견주는 그러니까 PER을 40배 정도까지 준다는 이유는 코스피 대비해서 성장성도 4배 정도가 주는 그런 종목 들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접근해서는 상당히 좀 쉽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업종 개인들의 구미가 당기는 이유는 기대감의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저평가, 성장 동력, 또 경쟁력까지도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이었고 이번에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제약 바이오주가 왜 움직이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개장 시황,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지금도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앞전부터 원래 밸류에이션 자체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은 안 나는데, R&D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익이 조금만 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한미약품이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제약 업종도 그러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더 프리미엄을 주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그 부분들, 그쪽 시기들을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올 때도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남는 자금들이나, 이제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만만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와 이제 한미약품의 시기가 상당히 좀 잘 맞았었던 부분들이, 작년이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 부분들도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2의 한미약품을 찾기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미뤄지면서 시장에 다시 리스크온 유동성이 돌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그러한 이제 논리들이 좀 맞아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예 짧게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형 제약사 또는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제약사들을 1년, 2년 길게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왜 어렵냐면요. 앞서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흔히 말하면은 뭐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일반 제품들을 팔 때 이게 이제 그 시장 자체의 규모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시장 규모 중에 얘네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1%를 먹으면은 매출이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캐파를 증설해서 더 생산을 해서 그 부분들에서 이제 뭐 적절하게 뭐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팔리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잡히겠다라는 그 이제 뭐 감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희귀병이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질병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규모를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램시마나 아니면 복제 의약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팔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제네릭이나 아니면은 복제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장 중에서 셀트리온이 이만큼을 얼마큼을 먹어 들어가면 얘네 이익이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데, 다른 제약사들이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신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그 약품들이 그 시장의 비중을 얼만큼 뺏어오고 이익을 끌어낼지에 대한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이, 제가 뭐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분석 보고서나 리포트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 아닌 이상에는 뭐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서 뭐 신약 개발을 한데 뭐 잘 되면 대박이래라는 소문을 듣고 오셔서 이 종목 같이 사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만큼 옥석가리가 주요한 업종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유안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 SDI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의 목표가를 얼마나 설정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전일자 삼성 SDI가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 6%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테슬라에서 배터리 교체용으로 일부 LG화학 제품을 쓰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배터리 공급은 파나소닉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나소닉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좀 공급을 다변화하면서 시장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성장성이 또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국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흐름이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좀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대형주를 제외하고라도 이 대기업 쪽에 배터리라든지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또 다른 중소형 주들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자 에코프로가 테슬라 이 소식에 힘입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좀 상승했다가 좀 밀렸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P&E 솔루션입니다. 이게 P&E 솔루션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 등 이런 대기업들의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시장에서 좀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생산 설비가 증설되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좀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들처럼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업종이 유망하기는 하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보다는 부품을 납품하는 쪽에 중소형 업체들, 경관 업체들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의견 봤는데요. 유안타증권의 박정민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죠. 정윤성 소장님. 네네. 우선은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워낙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같은 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테슬라의 고민이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S3라든지 신 모델을 지금 하는 거를 보면 3만 달러 중반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인데, 옵션은 이제 4천만 원 선, 5천만 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모델이 거의 1억 가까이, 또 싼 것들이 한 7천만 원인데, 이것을 반 가격으로 좀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가성비가 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좀 비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 SDI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이유, 굳이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통형 그런 전자를 쓰고 있고, 사실 삼성 SDI는 각형이라서 조금 이제 모양도 좀 다르고, 사실 이것들 넣는 것 자체도 어떤 모델에 대한 그런 계속 개발이 필요로 하겠지만, 이 부분 계속 넣는 부분도 단가를 좀 계속적으로 낮추려는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터리 가격이 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을 조금 완전히 고사양보다는 조금 덜한 것들을 끼면 출력이라든지 마력 같은 경우가 떨어집니다. 즉 자동차의 힘이 좀 딸리죠.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우 엑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그 속도랑 전기차 같은 경우 상당히 여기에 못 미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서 이런 마력을 얼마나 따라잡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모터에서 돌아가는 힘을 이제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까지 가는 그런 열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갈 수 있게끔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일부 들어가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최근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공조 시스템이 배터리 가격 지금 단기간 내에 낮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지만 테슬라가 지금 이 단가를 내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출시가 지금 임박이 돼 있는데 지금 예약만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머리 터지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용화를 하는데 단가를 맞출지. 그런 부분의 답을 뭘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 삼성 SDI 덕분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라는 이슈를 통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 SDI나 LG화학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좀 크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전일장 삼성 SDI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도 테슬라 쪽으로 초도 물량 납품 가능성이 일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슈화가 연휴 때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그 중대형 전지 삼성 SDI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형 전지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야 주가 측면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대감이랑 신뢰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예상 외로 실적이 워낙 좀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신뢰도에 대한 스크래치를 좀 낸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2분기 때, 3분기 때 중대형 전지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줘야 삼성 SDI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 삼성 SDI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앞서도 한미약품을 제약바이오의 투자 지표, 그리고 삼성전자를 IT 그리고 반도체 OLED 이쪽 투자 지표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돼서는 삼성 SDI 쪽 그리고 LG화학을 투자 지표로 삼을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정말로 빠르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바로 도로만 나가도 볼 수 있을 날은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하는 기업 쪽으로에 대한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부품 쪽으로에 대한 납품은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예전부터 전기차 관련된 종목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NS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글로 이제
뭐 NS라는 기업이고 뭐 국내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 LG화학 쪽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중국 쪽으로의 로컬 기업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긴 호흡에서는 그런 기업들 조정시마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사도, 왜냐하면 한 번씩 이슈들은 분명히 생산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 수익률을 따라가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뭐 편안하게 사도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전문가께서는 NS를 전기차 관련주로 꼽으셨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내가 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업종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톡 진행을 해봤고요. 이 시각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핫한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현재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 쪽에서는요, 현대상선, 셀로메드, 이월드, 영진약품, 슈넬 생명과학이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슈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엠포털 사이트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디포털 사이트인데요. 대우조선해양, 한올바이오, 포스코가 어제장에서 6% 급등이 또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현대상선, 한미약품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현대상선이 오늘장 급락이 나오네요. 정인호 소장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뭐 자금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암기를 아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법정 관리라든지 자율협약 이런 쪽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에는 채권에서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 못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 빚을 독촉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떤 담보라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일반 가정에서 보면 예전에도 뭐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뭐 차압답지도 붙이고 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뭐 담보를 잡는다든지 하고요.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줘야 될 경우에 있을 때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것을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뭐 물론 주식으로 받으면 그 가치가 어이없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더 어이없는 경우가 바로 이번처럼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분을 예를 들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받아서 지분을 5%를 갖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서 대규모로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내 지분 가치는 5% 갖고 있던 것도 억울한데 2%, 3%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한테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는 유상증자를 하는 순간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요. 그다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본에 대한 부분 이제 부채가 계속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았었을 때 좀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선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쇼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당분간에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 이 부분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선 좀 주가 하락에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뭐 기존의 주주와 이것을 보고 있는 이제 예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까지 좀 맞았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유상증자 한번 했는데 뭐 바로 반등을 유상증자 또 진행하고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채권단들과 협의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현대상선을 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외부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예방접종의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유상증자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부분 좀 유념을 하셔서 항상 이게 손절 라인을 좀 정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가 나온다라는 소식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커뮤니티 랭킹
급등 종목 중에서 오늘 포스코 좀 볼까요?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장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포스코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경기 민감주 쪽에 이제 대표적인 업종으로 시장을 같이 이끌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25만 원대 찍고 뭐 한 5월달, 6월달 이제 뭐 조정이 나타나다가 어제장에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산 철강 가격, 뭐 반덤핑 관련돼가지고 뭐 관세부가 그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좀 크게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면서 같이 뭐 포스코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드 측면 뭐 반등에 대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직전 고점 25만 원대까지 포스코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포스코가 과연 다른 종목들보다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메리트는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만 원대 초반 뭐 이 부근에서는 사실 뭐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하지만 22만 원대 뭐 20만 원에서 22만 원 뭐 10% 정도지만 포스코한테 10%는 상당히 좀 큰 뭐 작지 않은 레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온 이 종목을 직전 고점까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이 부분에서 들어가기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들이 좀 간간히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는 좀 박스권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만 원대에서 강하게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뭐 근 한 달 정도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면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초반 뭐 한 20만 1,000원, 20만 2,000원 뭐 이 정도에서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22만 원 사이에 뭐 박스권을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좀 가장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22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뭐 이슈가 발생되면서 2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대, 22만 원대 요 가격을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앞전에서도 뭐 4월달 조정 전에도 포스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를 드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20만 원대, 22만 원대 가격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핫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오늘 하락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뭐 아픈 아이한테 좀 한 대 더 때리는 그런 경우가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검찰 수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요즘 검찰 압수수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불거지고 있죠. 지금 뭐 호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 되다 보니까 IPO 같은 경우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워낙 좀 좋지는 않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이유를 보면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우선은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 당연히 그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속이고 이 부분을 계속 밀어놨다가 한 번에 이 부실 털어내버리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실적을 분기 단위로 이제 상장 회사는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떨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쇼크를 최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압수수색을 보면 검찰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예전에 BBK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가담했었던 그런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아웃백이 없고 그냥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뜩이나 실적 안 좋은 회사들 계속 까다 보면 솔직히 뭐 먼지 안 나오는 회사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우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근데 사실은 검찰 조사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로써 어느 정도 악재는 참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뭐 그런 우려 부분보다도 좀 기다리는 인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가 현재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낙폭은 크지 않은데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엿보이는 장입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